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녁에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요, 지금 미국 민주당이 난리가 났습니다. 자, 바이든 유도로 되겠느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여기에 쉽게 후보 교체가 안 된다고 합니다. 본인이 내가 이제 사퇴하겠다. 이게 이제 제일 쉬운 길인데 이미 바이든은 내가 사퇴하지 않겠다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이제 친민주당 언론들도 이 바이든이가 참 버티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든이가 이제 사퇴를 하려면은 제일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질 바이든 여사밖에 없다. 근데 질 바이든 여사도 사퇴를 얘기할 그런 형편은 아닌 것 같다. 이게 지금 언론 보도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이 바이든과 관련된 민주당 내부, 이 동정을 여러분께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는요, 지금 우리 이제 권영의 전 안기부장이 최근에 말이죠. 스카이데일리하고 인터뷰를 통해서 이 5.18 사태에 북한군이 참여를 했다. 거기에 이제 참전을 한 것이죠. 그래서 490명이 전사자가 나왔다. 비서까지 우리 국정원의 공장을 통해서 전부 확인했다.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이죠. 옳다, 그러다, 틀렸다, 뭐 안 틀렸다. 아예 말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지만원 박사가 말이죠. 최소한도 보수 유튜브들만이라도 좀 언급을 해달라. 이렇게 각별한 메시지를 남기고 있고요. 그리고 이 헌법 소원이라도 제기해야 되겠다. 그래서 본인이 그동안에 이 5.18 운동과 관련해서 북한 개입을 굉장히 많이 주장해 왔는데 본인의 주장에 말하자면 딱 공증이라고 하는 그런 법률적 효과를 준 안기부 권영의 부장의 이 증언은 맞다. 그래서 본인이 그동안에 쭉 주장한 내용들이 이거는 사실 아니냐. 요렇게 지금 입장을 밝히고 그야말로 이제 언론 정치권에서 문제 제기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예. 자, 그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말이죠. 지금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이 해병대 집회 바로 이제 어제 열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박찬대가 참석했다까지는 제가 이렇게 보도해드렸는데요. 조선일보에서 어제 해병대 집회와 관련해서 난장판이 벌어졌어요. 자, 해병대 집회를 연 주최 측하고 이재명 지지자 측하고 충돌이 있었고 경찰이 개입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라고 합니다. 자, 이 내용을 말씀드리겠고요. 이해찬은 친중론자죠. 이재명이 친중론자인 게 맞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해찬이가 몰래 중국에 갔네요. 그래서 이 중국의 중요한 이제 외교 행사 중에 이제 하나라고 되어 있는 뭐 이 외교 관계를 이 외교 이 연구를 하신 분들은 뭐 다 당연히 아는 얘기죠. 자, 그래서 중국에서 말이죠. 이 평화공존 5대 원칙 발표 70주년 기념 행사가 있었는데 여기에 몰래 갔습니다. 자, 그래서 상세한 내용은요. 지금 중국 홈페이지에서도 계속 게재하지 않고 있어요. 공개하지 않고 있어요. 도대체 또 뭘 했는지 중국에 배팅하지 말라는 말이 무서워갖고 이재명이가 중국에 배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 중국에 배팅을 그러니까 좋은 의미의 배팅을 한 거예요. 본래 싱하이밍가 얘기한 것은 중국이 실패하는 데 대한 배팅을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중국이 성공할 것이라고 보는 데 대해서 이재명이 그리고 이해찬이가 연이어서 배팅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을 또 버릴 수 없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요. 좀 간략하게 앞으로 한 15분 정도에 걸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선요. 이 질 바이든 여사가 바이든 대통령의 사퇴 여부에 대해서는 키를 가지고 있다. 이런 보도가 압도적으로 지금 미국 언론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지금 엊그제 이제 이 토론, CNN 주간 토론에서 완전히 실패했지 않습니까? 자, 완전히 실패하다 보니까 요래 갖고는 안 되겠다. 요게 이제 바로 노스캐롤라이나 바로 그날이죠. 이제 자, 이 노스캐롤라이나 이 롤리에서 열린 유세 현장에 참석하기 위해서 바이든 대통령과 질 바이든 여사가 지금 내려갔어요. 예, 자, 요 장면이 되겠는데 요 질 바이든 여사가요. 이 바이든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중요한 고비마다 결정적 이 어드바이스를 해줬고 그거를 따르는 것이 이 바이든 대통령의 통상적인 예였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보여드렸던 게 말이죠. 대선 토론, 그리고 바로 다음날 28일 날 저녁에 지금 이제 바이든 여사하고 같이 유세 현장에 참석했는데요. 거기에 이제 거기에서 이제 한 얘기들, 그리고 이제 이 기금 모금 행사에서 한 얘기들, 이것이 이제 미국 언론에 회자가 되고 있어요. 한 60여 명
참석자들한테 이제 그 토론 관련 내용을 쭉 했는데, 왜냐하면 바이든이가 뭐 완전히 잘못했다. 예, 요 얘기를 뭐 이의가 없을 정도로 만장일치잖아요, 미국 내 분위기가. 자, 그래서 이 워싱턴 포스트, NYT 뭐 이런 데서 비판 기사를 많이 싣고 요래 갖고는 되겠느냐. 자, 이 바뀌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많이 싣고 있어요. 자, 그런데 질 바이든 여사의 경우는요, 토론 당일 민주당이 주관한 토론 직관 파티 직후에 저 너무 잘했어요. 당신은 모든 질문에 답했고 모든 팩토를 알고 있었어요. 라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WP 같은 워싱턴 포스트에서는 이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장밋빛이었다. 좋게 쓰고 있어요. 자, 그리고 말이죠. 이 워싱턴 포스트의 이 칼럼니스트, 이 데이비드 이그네이셔스, 아주 유명한 칼럼니스트인데, 이분도 이 바이든이 이번에 다시 재선에 나온 것도 질 여사 때문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뉴욕타임즈죠. 만약에 바이든이 후보자 때를 진지하게 고려하고 더 젊은 후보가 대신하도록 한다면 그 결정에 도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대통령 본인을 제외하면 바이든 여사일 것이다. 질 바이든 여사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과연 이게 될 것이냐. 어렵다고 보는 게 전반적으로 특징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질 바이든 말고서도 또 누가 하나 더 있냐. 결국 멜러니, 즉 바이든의 여동생 정도밖에 없다. 예, 요렇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말이죠. 지금 이제 어떻게 됐든지 간에 지금 이제 워터게이트 사건의 특종을 쳤던 밥 우드워드, 요 기자도 말이죠. 이제는 이 바이든 대통령 사실상 이제 민당의 정치적 수소폭탄이 돼버렸다. 내려와야 한다. 이러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예, 불가피하게 됐다. 자, 그러다 보니까 과연 그러면 누가 거론이 되겠느냐? 제일 거론이 많이 되는 사람이 이제 해리스 부통령인데요. 해리스 부통령도 이제 검사 출신인데,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지금 최근에 39%이기 때문에 바이든보다도 더 낮다는 겁니다. 이래 갖고는 이기겠느냐? 쉽지 않다. 그리고 해리스의 경우에는 민당 텃밭인 캘리포니아주에서만 정치 활동을 했기 때문에 확장성도 전투력도 부족하다. 이렇게 보이고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탄탄한 지역 기반을 갖고 있는 민주당 스타 주지사 3인방이 있다는 겁니다. 한 사람은 이제 캘리포니아 주지사인 게빈 뉴섬이 있고요. 하나는 펜실베니아 주지사인 조시 셔필로가 있고, 하나는 미시간 주지사인 그레천 피트머가 있다고 그래요. 자, 이 사람들 모두가 50대 젊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연간 행정을 했기 때문에 아주 행정 능력과 탄탄한 지지층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 셔필로, 이 펜실베니아 주지사의 경우에는요, 이게 펜실베니아가 이제 스윙 스테이트 주 전통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2020년 주지사 대선 당시에 트럼프가 지지했던 공화당 후보에게 14%포인트 차이로 승리까지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더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뉴섬 주지사의 경우에, 캘리포니아 주지사인데, 뉴섬 주지사의 경우에는요, 딱 바이든이가 이제, 이 사퇴설이 나오니까 오히려 굉장히 부각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주지사, 이분들 말고, 프리치커 일리노이 주지사도 거론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피트 부티지지 교통부 장관도, 이 교체 선수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 요게 만만치가 않다. 왜냐면은요, 이 8월 달에 전당대회가 열려서 최종적으로 후보를 결정하는데, 바이든을 찍기로 약속한 이 전당대회 대의원들이 대부분 선발이 다 끝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발이 가서 이제 바이든을 찍게 돼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바이든이 느닷없이 만약에 사퇴를 할 경우 과연 누구를 찍느냐? 내부 분란 가능성이 크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자, 이 정도로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 이 TV 토론과 관련된 후보풍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좀 빠르게 지금 지만원 박사가 본인의 지만원 시스템 클럽에 글을 올렸어요. 한마디로 인해서 이번에 권영희 안기부장의 양심 선언은 상당히 의미가 크다. 왜? 그 당시 국가안전기획부에서 직접 공장을 통해서 확인한 데다가 HID 요원을 별도로 파견을 해서까지 이중으로 이제 확인했다. 그러니까 이게 크로스 체킹한 거니까 이거는 명백히 사실이다. 이런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 자, 그리고 이 5.18에 북한 군이 개입한 것을 직접 정보기관장이 확인하는 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요, 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안기부가 얘기한 것이 아니고 탈북자들이 제공한 정보다. 이런 방법으로다가 확인을 해줬다는 건데요. 요와 관련해서 이제 본인이 여러 번 5.18의 군사 북한군 개인 내용을 그동안에 계속 폭로해 왔잖아요. 그런데 최초 본인한테 제보한 사람은요, 2012년도에 인천에서 의료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모 박사가 처음으로 본인한테 제보를 해왔다는 겁니다. 자, 그 제보를 해왔는데 지금 보니까 딱 그 당시 제보받는 내용은 딱 들어맞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490명은요, 이제 우리 한국에서 죽은 사람들이 이제 475명인데 15명은 북한에 가서 죽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사자가 600명으로 되어 있고, 북한에서는요, 28개 매년 전 도시에서 매년 5.18 행사를 성대하게 거행하고 있고요. 노래는 무등산의 진달래로, 우리는 이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잖아요. 북한에서는 그렇게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475명이 죽은 게 맞다. 예, 그리고 북한에 가서가 15명. 예, 그리고 이제 이 권영기 안기부장이 이번에 양심선언한 의미는 지금까지 이제 북한 자료에 나와 있던 내용하고 지금 권영기 부장이 얘기한 거하고 똑도로 맞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종의 첩보가 아니라, 불확실한 첩보가 아니라 확실한 정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 본인이 제기해왔던 70억의 정황 증거, 이것은 살아있는 증거가 됐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빛을 발하게 됐다. 따라서 이제 결론은 뭐냐? 5.18 사기는 끝났고 대통령 교통 정리를 해야 되고, 5.18도 사기, 민주화도 사기다. 전라도로부터의 해방 전쟁을 시작해야 되고, 5.18 조사보고서 발간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 힘을 실어내자. 그래서 2024 카합 20820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여기에 이 가처분 신청, 요것이 이제 이길 수 있도록 말이죠. 예, 해야 된다. 그리고 5.18 제각법하고 5.18 특수계급 현상에 대해서 헌법 소원도 발동을 드려야 된다. 그래서 지금 스카이데일리 기사를 빨리빨리 많이 좀 전파해 달라. 예, 그리고요, 또 새로운 주장을 하나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권영기 부장이 이것을 공개하다 보니까 지금 5.18 민주화 운동이 결국 사기라는 것이 드러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파 유튜버들만이라도 이거를 널리 알려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권영기 전 부장의 목숨이 위협을 지금 받고 있는데 더 위험에 처하게 된다. 그래서요, 지금 이제 이 긴급 재연 딱 해서 제목도요, 권영기의 생명이 위태롭다. 예. 그래서 이 증언이 이제 사실로 끝난 거니까 여기에 이제 딱 종집으로 찍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제 이 해병대, 지금 전직 해병대 예비역이죠. 해병대 예비역들이 최근에 이제 국회 앞에서도 집회를 가졌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29일 날, 어제는요, 지하철 6호선의 한강진역 2번 출구 인근에서 연대 집회를 가졌어요. 이 연대 집회는요, 지금 이제 이재명을 지지하는 인간들, 또 서울의 소리의 백은종, 이런 인간들이 이 파란색 티셔츠를 입고, 그러니까 민주사색 티셔츠를 입고 영어로 팀, 이재명, 이런 옷을 입고서 집회에 참여해가지고요, 집회 주최 측과 싸움이 벌어지고 경찰이 개입하는, 한마디로 이 집회를 갖다가 난장판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우선요, 이 자료화면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집회가 이렇게 지금 이제 경찰 추산으로 한 800여 명, 주최 추산으로 한 1, 2천 명 정도가 모였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해병대 특검을 지금 당장 늘리게 하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사실인 상황인데, 요게 이제 팀 이재명 등불이, 그리고 이제 맨 왼쪽 흰모자 쓴, 요게 이제 백은종 서유솔이 대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말이죠, 이재명 지지 연호를 외치고 특검을 받아라, 또 소리를 치고 난리를 치고 이러면서 주최 측하고 싸움이 벌어졌고요. 요 행사에 박찬대, 그 다음에 박주민, 요런 것들이 또 가서 이 분위기를 갖다가 또 띄웠어요.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조금만 자세히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어제 이제 있었던 이 행사는요, 해병대원 순직 및 수사 외압 사건 특검 촉구 번국민 집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후 5시부터 열렸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이죠, 해병대원 특검법을 지금 당장 의결하라. 이런 지금 피켓을 들고 시위를 했고요. 못다 핀 꽃 한 송이 체계봉을 살려내라.
해병 똥별 출세 후에 귀한 아들 군말 없이 죽어주랴 이런 구호를 외쳤습니다. 그래서 해병연대 회장인 정원철 이 회장은 이거 지금 이제 1년이 돼가는데 가짜 해병도 아니고 좌파 해병도 아니다. 박정훈 대령의 고초를 겪는 모습을 외면할 수 없었던 한 명의 해병이다. 국민을 이길 권력은 없고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항명한다면 그 대가는 참혹할 것이다. 그래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범인이 아니라면 특검을 받고 진상규명에 협조해라. 그리고 가수 이제 김은국 씨, 요 김은국 씨를 비판하는 발언도 있었어요. 바로 말이죠. 이 박정훈 대령을 변호하고 있는 해병대 출신의 김기현이가 그렇게 이제 맞받아쳤습니다. 김은국. 그래서 누가 우리 보고 좌파 해병을 한다. 정권에 들어부터 전우를 지키고 진상을 규명하려는 전우들을 가짜 좌파 해병을 한다. 정의와 자유를 위하는 해병대로서 부끄럽지 않다. 이렇게 비판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연대 집회에 참여한 해병대 요원들은 해병대 똥별들의 해병대를 막치는 것이다. 찜찜한 장성들이 뻔뻔하게도 자기 후배들 변호하러 나선 것이다. 이러한 목소리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팀 이재명이라고 쓴 이 지지자들하고 해병대 예비역 주최 측하고 충돌이 발생했고요. 집회 도중에 이 지지자들이 이재명을 외치니까 여기가 이재명 집회냐? 조용히 하라. 예, 자제해달라. 이러면서 싸움이 벌어졌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지자들이 이 주최증을 갖다가 이제 공포 부르기를 조성하는 거냐? 이렇게 반발도 하고, 예, 그러다 보니까 백은종 소리소리 대표마저도 해병대 연대가 당색 없이 집회를 하는 데고 오늘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니까 다음에 하자. 달래는 모습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예의가 아니다. 왜 이재명을 외치지 못하게 하느냐? 예, 이 항의가 수없이 이루어졌고요. 경찰이 이제 요거를 뜯어말리려고 하니까 쪽발이 XX더라, 윤석열의 개 XX더라, 얼마 갖고 여기에 나왔냐? 수십 분간 난동을 치면서 경찰이 체증에까지 나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이 행사에는요, 야 7당 인사들이 모두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박전대는 여기에서 박해은의 정권을 뛰어넘는 최악의 국정농단이다. 예, 그래서 이 국민의힘은 가해정당격이라서 초청하지 않았다. 그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예, 마지막으로 이제 이해찬이가 왕이를 만났어요. 자, 이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이제 29일 날 어제요.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렸던 제70주년 평화공존 5원칙 기념대회에 지금 이 왕이를 만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우선요. 이 평화공존 5개 원칙, 요거는 이제 중국 외교 정책이 아주 이 주춧돌 역할을 하는 매우 중요한 평화공존 5원칙이 되는데요. 여기에 이와 이 접촉과 이 회동과 관련해서 왕이가 한국은 중국이 가까운 이웃이고 양측은 타고난 파트너다. 중국은 한국과 함께 노력해서 중한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이며 지속적 발전을 추동하기를 바란다. 자, 그리고요. 한국 각계 친구들이 이를 위해서 계속 중요한 역할을 발휘해서 한국 사회의 올바른 대중국 인식 수립을 이끌고 중한 양국 인민의 연계 우위를 강화하기를 희망한다. 그리고 이번 이제 이 화성 사고와 관련해서 중국은 고도로 주목하고 있다. 이렇게 입장을 내놓고요. 그리고 재발 방지하지 않도록 각별한 조치를 해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외교부의 홈페이지를 보면은요, 이해찬이는요, 평화공존 5개 원칙을 준수하면서 각종 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중국이 힘써왔다. 아시아 지역의 평화 안정을 선도 수행해왔다. 중국의 이런 포용적이고 보편적으로 이루어온 태도는 오늘날 세계에서 지극히 중요하다. 야, 이게요. 오늘날 세계에서 지극히 중요해? 그러면 미국은 어디로 가나요? 이거 문재인이가 말이죠. 중국이 큰 봉헌이고 우리는 작은 봉헌이다. 예, 시진핑의 지금 중국 몽을 지지한다. 이런 무식한 발언하고 똑같아요. 자, 그러면서 한국 각계는 한중 관계를 중시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이끌어가기를 바란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이 외교부는요, 두 사람이 공동 입장을 공동의 관심사를 논의했다. 이렇게만 돼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일체 발표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가 또 무슨 이 꿍꿍이 그 입장을 밝혔는지 정말 알 수가 없는 일이 아니냐. 예,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 중국 외교 이 정책의 기조로 되어 있는 이 5개 이 원칙,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이가 가서
정말 또 뭐라고 쏙싹쏙싹하고 왔는지 참 우려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예. 자, 그래서 이 정도로 해서 말이죠. 여러분께 자세한 내용을 이제 말씀드렸고, 이렇게 당당하지 못하니까 우리 대한민국 언론에는 단 한 줄도 나오지 않는, 예, 이런 입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